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별빛 아래 동화마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달님도 별님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조용히 미소 짓고 바람은 살랑살랑 이야기를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옛날 옛적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산골짜기 작은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아끼며 사이좋게 지냈지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장에 가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떡 싸올게. 집 잘 보고 있어야 해. 문은 꼭꼭 잠그고. 오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햇살이 따스하던 낮이 지나고 산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둑어둑해진 마당. 아이들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다오.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으르렁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어요.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아이들은 속지 않았어요. 호랑이다. 빨리 도망가자. 오빠는 여동생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덜컥덜컥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오르막길을 넘고 계곡을 건너 두 아이는 산꼭대기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외쳤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반짝이는 금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손을 꼭 잡고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땅. 아이들의 심장은 콩콩 뛰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어요. 그러자 밧줄이 내려왔지요. 호랑이는 신나서 둘을 탔지만 으지직! 줄이 뚝 끊어져 쿵! 하고 산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늘에 오른 오누이는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따뜻한 해님은 낮을 지키고 조용한 달님은 밤을 비추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는 서로를 아끼는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고요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욕심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고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놀부는 재산을 다 차지하고 흥부 가족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가난한 흥부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허름한 집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흥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마 아래에서 뭔가가 삐약삐약 울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나, 불쌍한 제비야. 어쩌다가 다쳤니? 흥부는 조심스레 제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제비가 다쳤단다. 아이들도 숨죽이며 다친 제비를 바라봤어요. 흥부는 정성껏 약을 지어 발라주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다리를 감싸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조금씩 날개를 퍼덕이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기운을 되찾은 제비가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답니다. 그해 가을, 제비는 다시 흥분의 집으로 날아왔어요. 날개에는 조그만한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죠. 이게 뭐지? 흥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박씨를 심었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자 박은 무럭무럭 자라더니 가을에는 얼음품만큼 커다란 박 세 통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이렇게 큰 박이 열리다니 잘나보자꾸나. 흥부가 도끼로 박을 쪼개자 첫 번째 박에서는 반짝이는 금은보화가 쏟아졌고 두 번째 박에서는 곡식과 음식이 가득 나왔으며 세 번째 박에서는 금으로 만든 집이 튀어나왔답니다. 흥부 가족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금세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욕심 많은 놀부는 흥부가 되면 나도 되지! 라고 말하며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해 집으로 데려왔지요. 제비도 놀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 박에서 도깨비가 나와 놀부를 혼쭐내 주었답니다. 놀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구나. 그 후 놀부는 흥부에게 용서를 구했고 흥부는 웃으며 형을 안아주었어요. 두 형제는 함께 살며 서로 돕고 이웃과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높은 산 너머 조용한 마을에 방귀를 아주 크게 뀌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처녀는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고왔지만 방귀만 뀌면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냈지요. 펑! 쿵쿵쿵! 사람들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가기도 했어요. 아이고, 저 방귀는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아무도 그 처녀에게 장가를 오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던 어떤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방귀가 뭐 어때서요? 사람이 착하면 되지요. 청년은 그 처녀와 혼례를 올리고 기쁘게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벌어졌어요. 처녀가 이제 며느리가 되어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방귀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우리 집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시댁에서는 절대 방귀를 뀌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하지만 어느 날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결국 방귀를 뀌고 말았죠. 뽕! 그 소리에 창문이 흔들리고 부엌에 소뚜껑이 날아가고 마당에 있던 닭들이 놀라 펄펄 날아다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절초풍했지만 가만히 보니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두 멀쩡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생각보다 괜찮구먼 뭐. 솔직한 게 좋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음 편히 방귀도 뀌고 가족들과 웃으며 즐겁게 지냈답니다. 감나무에 열린 까치밥. 감나무 아래 작은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감나무를 아주 오래전부터 정성껏 가꿔왔지요. 가을이 오고 감나무 가지마다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동글동글 탐스럽게 익은 감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네 감나무를 부러워했어요. 올해도 감이 참 잘 열렸네요.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오를 때마다 꼭 맨 꼭대기 가지에 있는 몇 개의 감을 그냥 남겨두었어요. 가지 끝에 조용히 달려있는 감들을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왜 감을 안 따세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까치밥이란다. 겨울이 와서 먹을 게 없는 새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지. 아이들은 활짝 웃었어요. 까치가 감을 먹으러 와요? 그럼 겨울 눈밭 속에도 까치가 날아와 감을 쪼아 먹는단다. 그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정말로 겨울이 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 끝에 감 몇 개가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그 감을 먹으러 까치들이 날아와 앉았고 깃털을 부르르 떨며 감을 맛있게 쪼아 먹었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문 너머로 가만히 바라보며 진짜 까치밥이다! 하고 외치곤 했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나중엔 자기 집 감나무에도 까치밥을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나무 꼭대기 가지를 타고 고요한 겨울 하늘을 타고 사람들 마음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지혜로운 삼형제. 아주 먼 옛날 푸른 산 너머 작은 마을에
엄마와 세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첫째는 듬직하고 힘이 셌고, 둘째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했지요. 막내는 아직 어렸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엄마는 늘 세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마음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형제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이좋게 자랐어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왕궁에서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다네. 나라를 위해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을 말이야. 세 형제는 엄마와 상의했어요. 엄마, 우리도 가볼까요? 엄마는 아들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세상은 넓고 길도 많단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 믿고 도와주는 마음이야. 형제들은 손을 꼭 잡고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걷다 보니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커다란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깊고 거제서 아무나 건널 수는 없었어요. 첫째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다리를 놓을게. 힘센 첫째는 나무를 베어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셋은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조금 더 가니 이번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번엔 둘째가 나섰어요. 이건 분명 길을 헷갈리게 하려는 덫이야. 눈치 빠른 둘째는 나뭇가지와 이끼를 살펴 숨겨진 진짜 길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커다란 거인이 막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만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 거인은 문제를 내며 으르렁댔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막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목소리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슬픔도 고통도 이기게 하기 때문이지요. 거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주었어요. 왕궁에 도착한 형제들은 왕 앞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왕은 크게 감동했어요. 너희는 모두 지혜롭구나. 왕은 형제들에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세 형제는 다시 엄마에게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따뜻한 삶을 살았답니다. 의좋은 형제. 옛날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형과 아우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둘은 참 다정하고 사이가 좋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했지요. 형은 마음이 깊고 조용했고, 아우는 웃음이 많고 살가웠어요. 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그마한 논밭을 함께 가꾸며 살았답니다. 어느 해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스한 봄날, 형제가 함께 흙을 일구고 씨를 뿌렸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 맞은 벼들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고된 하루가 끝나면 나란히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웃음을 나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벼들이 잘 자라 곧 수확할 날이 다가왔어요. 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아우는 아이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을 텐데 내가 가진 벼 한 묶음쯤은 몰래 아우에게 줘야겠다. 그날 밤 형은 조심조심 아우의 헛간으로 벼 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몰래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요. 그런데 그쯤 아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살며 외롭고 힘들 텐데 내가 벼 몇 묶음을 형에게 갖다 드려야겠어. 아무도 몰래 형의 헛간에 벼를 옮기고 별빛 아래 살금살금 돌아왔어요. 그런 날이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형과 아우는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벼를 옮겼는데 양이 줄질 않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벼를 들고 마주치고 말았어요. 초승달이 살짝 웃고 있는 들판 한가운데 형과 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형님, 아우야. 두 사람은 벼를 내려놓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들판에서 그날 밤 형과 아우의 따뜻한 마음은 별보다도 환하게 빛났답니다. 매화 꽃핀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녀가 살고 있었어요. 손녀는 말없이도 따뜻한 아이였고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를 보살펴 주었지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초가집안에서 소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깊은 겨울이 찾아왔어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바람은 쌩쌩 불며 마을을 감싸 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병이 나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차가운 손과 이마 그리고 힘없는 숨결에 손녀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꼭 봄을 데려올게요. 손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은 말하곤 했어요. 그 매화나무는 아주 오래전 마음이 참 곱고 지혜로운 아이가 기적을 바랄 때마다 꽃을 피웠단다. 눈 덮인 길을 조심조심 걸어 손녀는 매화나무 앞에 섰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할머니가 다시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바람이 조용히 멈추고 하늘에서 별빛이 살짝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매화나무 가지 위에 조용히 하얀 꽃 하나가 피어났답니다. 차가운 겨울밤, 하얗고 따뜻한 그 한 송이 꽃은 작은 손녀의 마음을 담았어요. 손녀는 조심스럽게 그 꽃을 따 할머니 머리맡에 놓아드렸어요.
할머니, 봄이 왔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이마에 살짝 온기가 돌고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지요. 우리 착한 손녀야, 정말 내가 봄을 데려왔구나. 그날 이후 그 마을에는 추운 겨울에도 가끔 매화꽃이 피어나곤 한답니다. 바보 온달. 옛날 넓은 들판과 높은 산이 있는 나라에 온달이라는 착하고 엉뚱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온달은 마음은 아주 착했지만 조금 서툴렀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옷 입다가 팔이 거꾸로 들어가고,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에 쿵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 부르며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온달은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헤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한편 그 나라에는 똑똑하고 예쁜 평강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평강공주는 어릴 때부터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는 커서 바보 온달이랑 결혼할 거야. 하고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모두 아이고 하며 웃었지만 평강공주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는 어른이 되었고 왕과 왕비는 멋진 왕자님을 찾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평강공주는 꿋꿋이 말했어요. 저는 온달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강공주는 살금살금 성문을 빠져나와 온달이를 찾아갔어요. 온달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온달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 공주님께서 왜 저랑? 평강공주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온달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온달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둘은 작은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어요. 처음에 온달은 툭 하고 밥 짓다가 냄비를 떨어뜨리고 쿵 하고 말 타다가 엉덩방아도 찧었어요. 평강공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온달. 우리 천천히 같이 해봐요. 공주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온달은 조금씩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덜렁대던 온달은 이제 씩씩한 온달 장군님이 되었어요. 멋진 온달 장군 모습을 보며 깡총깡총 숲속 토끼들도 짹짹짹짹 작은 새들도 기뻐했어요. 마침내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멋진 영웅이 되었어요. 온달은 평강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공주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씩씩하고 멋진 장군이 되었어요. 평강공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온달은 원래부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매일매일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넓은 들판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던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고 밥을 지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바빴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돌아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집을 청소했지? 바닥은 반짝반짝, 부엌엔 따뜻한 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 총각의 집을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그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궁금했던 총각은 어느 날 몰래 숨겨놓은 바구니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사르르 기어들어오는 작은 우렁이를 보게 되었어요. 설마 우렁이가? 그 순간 우렁이 껍질이 벗겨지더니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우렁이 각시는 총각의 집을 정성껏 청소하고 정갈하고 맛있게 밥을 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총각은 감동에 겨워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매일 나를 도와줘서. 우렁이 각시는 살짝 놀라며 돌아보았지만 총각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지요. 그날 이후 총각과 우렁이 각시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해마다 시냇물 옆에서 우렁이 껍질을 닮은 작은 꽃도 피었답니다. 그 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렁이 각시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을지도 몰라. 콩쥐, 팥쥐. 옛날 푸르른 산 아래 예쁜 집에 콩쥐라는 착하고 조용한 아이가 살았어요. 콩쥐는 엄마를 일찍 잃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지요.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와 팥쥐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콩쥐를 미워했답니다. 콩쥐야, 이 일 다 해놓고 놀아야 한단다. 팥쥐는 콩쥐에게 자꾸 일을 떠맡기고 자기는 예쁜 옷을 입고 놀러 다녔어요. 콩쥐는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만히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난 잘 할 수 있어.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모두가 잔치에 가기로 했지만 콩쥐에겐 깨진 항아리로 물을 길어오라는 힘든 일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고운 옷을 입은 선녀가 살며시 나타나 말했어요. 콩쥐야, 내 착한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고 있단다. 선녀는
깨진 항아리를 새 것처럼 고쳐주고 콩쥐에게 예쁜 한복과 빛나는 꽃신을 주었어요. 콩쥐는 방긋 웃으며 잔치에 갈 수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예쁘고 빛났어요. 하지만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콩쥐는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 꽃신을 주운 사람은 마을에서 신발 주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맞춰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콩쥐의 발에 딱 맞자 사람들은 모두 콩쥐를 칭찬했어요. 그날 이후 콩쥐는 더 이상 힘들고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콩쥐는 마음 편히 웃으며 따뜻한 햇살 아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 푸른 숲 속에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토끼는 달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난 제일 빨라. 누구보다 빠르지? 토끼는 깡충깡충 뛰며 자랑을 했어요. 그때 느릿느릿 걷던 거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랑 달리기 해볼래? 토끼는 깔깔깔 웃었어요. 너랑? 거북이 너는 너무 느려. 숲속 친구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느리지만 끝까지 해볼게.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출발! 토끼는 바람처럼 깡충깡충 뛰었어요. 꽃도 나무도 휙휙 지나갔지요. 거북이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갔어요. 숨을 헐떡여도 다리가 무거워도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달린 토끼는 뒤를 돌아봤어요. 에이, 거북이는 저기 한참 뒤에 있네. 난 좀 쉬어야지. 토끼는 큰 나무 밑에 살포시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람도 불고 햇님도 숨었지만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북이는 결승선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그때 토끼가 깜짝 놀랐겠어요. 어머나! 거북이가 저기까지 갔잖아! 토끼는 후다닥 달렸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살포시 먼저 결승선을 넘었어요. 우와! 숲속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거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토끼는 쑥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축하해. 그날 이후 토끼는 자랑을 줄이고 친구들을 더 아끼게 되었어요. 거북이는 오늘도 조용히 천천히 멋지게 걸어갔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조용한 시골 마을, 달빛이 처마 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마을 언덕 너머 숲속 깊은 곳엔 동물들이 고요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으르렁 덩치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배를 쫄쫄 굶고 있었어요. 어흥, 배고파. 사람 사는 집에 한번 가볼까? 호랑이는 살금살금 산을 내려왔어요. 작은 초가집 앞에 도착하자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지요. 얘야, 울지 마라.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 바로 나잖아. 호랑이는 으쓱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조금 뒤 아기가 계속 울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곶감 줄게, 곶감. 그러자 아기는 뚝 하고 울음을 멈췄어요. 응? 뭐야? 호랑이는 무서워하지도 않더니? 그 곶감이란 녀석이 대체 얼마나 무서운 거야?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무서운 게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어휴, 도망가야겠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깜깜한 숲으로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소를 잃어버린 소도둑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등을 본 거예요. 이건 소잖아. 잘 됐다. 소도둑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이게 곶감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며 더 세차게 달렸어요.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호랑이는 소도둑을 태운 채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그리고는 헉헉 숨을 몰아쉬며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지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꾸부정하지만 손끝은 부지런하고 마음은 따뜻했지요. 그날은 동짓날 할머니는 새알심을 빚고 붉은 팥을 삶아 노릇노릇한 팥죽을 끓였어요. 소뚜껑을 열고 팥죽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그때 산속에서 내려온 커다란 호랑이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어흥, 팥죽 좀 다오 할멈.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호랑아, 팥죽이 아직 안 끓었단다. 하루만 기다리면 더 맛있게 해줄게.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으르렁거렸지만 할머니 말대로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호랑이가 돌아가자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멍멍이, 나무망치, 집단, 절구공이, 커다란 절구와 돌절구까지 모두 달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모두 숨을 곳을 정하고 호랑이를 기다렸지요. 다음 날 호랑이는 팥죽 냄새를 맡으며 슬쩍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 팥죽 다 됐느냐?
됐지. 어서 와서 먹거라.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호랑이는 꿀꺽꿀꺽 팥죽을 마셨어요. 그때 집단이 펄쩍 뛰어나와 호랑이 얼굴에 훅 부채질을 했어요. 호랑이가 눈을 비비는 사이 멍멍이가 달려들어 다리를 물고 절구공이는 쿵 하고 떨어졌지요. 어이, 뭐야? 호랑이는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엔 돌절구가 쿵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며 호랑이 등을 쾅 치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정신없이 도망쳐 산 너머로 넘어갔고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오지 않았대요. 그날 밤 할머니는 고마운 친구들과 남은 팥죽을 맛있게 나눠 먹었답니다. 효녀 심청. 옛날 깊은 산과 넓은 바다가 있는 나라에 심청이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요. 심청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어요. 어느 날 심청이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눈을 떠 볼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심청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나라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다에 제물로 바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심청이는 그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도울 방법은 이길 뿐이야. 그래서 심청이는 바다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갔어요. 심청이는 바다에서 제물이 되어 바쳐졌어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하늘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심청이가 바다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심청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청아, 살아 돌아오다니 고맙구나, 고마워. 심청이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눈을 뜨셔서 너무 기뻐요. 심청이의 용기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지랑대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지만 날마다 손자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어요. 손자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소중했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바지랑대를 새로 깎아야겠구나. 바지랑대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래, 옷을 말릴 때 바지를 걸어놓는 나무 막대지. 이 바지랑대처럼 우리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거란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산으로 갔어요. 산은 조용했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다가
단단하고 곧은 나무가지를 하나 찾았어요. 이 나무가 좋겠구나.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하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조심조심 바지랑들을 깎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칼을 조심스레 잡고 손자는 옆에서 나무 조각을 부드럽게 문질렀지요. 할머니, 이건 꼭 우리 같아요. 손자가 말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한쪽을 깎고 내가 다른 쪽을 다듬잖아요. 할머니는 살포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니까. 그날 저녁 바지랑대 위에 잘 말린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서로를 도우며 지켜주는 바지랑대처럼 할머니와 손자는 그날도 행복했답니다.